대단원 2단원 마지막 파트 생명 시스템의 유지 파트 또한 미래의 내듀 1등급 만들기 통합과학 교재개발팀의 문항 사용 저작권 허락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문제풀이 해봅시다. 38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반응,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우리 물질대사라 한다 그랬죠.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효소는 땡을 낮추어 화학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생체 촉매이다. 일단 답은 활성화 에너지죠. 좋아요. 보통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보자면 자, 여기가 반응의 진행이 되겠고 Y축이 에너지인 이런 데카르트 좌표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발열 반응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하자면 여기가 반응물, 그 다음에 여기가 생성물, 반응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반응 후 이제 만들어진 물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반응물이 그냥 갑자기 생성물로 뿅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반응물로부터 생성물로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이 상태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생성물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마치 미끄럼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미끄럼틀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지. 일단 미끄러져 내려와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응물로부터 중간에 거쳐가는 이런 물질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부분, 오케이, 에너지 최고점과 반응물의 이 차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우리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요.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중간체, 이 활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뭐 액티베이션인 것 같아.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생체 촉매이다. 이 촉매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거죠. 오케이. 속도를 뭐 빠르게 해주는 건 정촉매, 느리게 해주는 건 부촉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우리 효소는 대부분이 정촉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지.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졌으니까 이 미끄럼틀에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 높이가 작아졌다. 그지?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속도 말고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 에너지를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열을 받으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된다. 지금 빨간색만큼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 반응물에서 여기까지 최고점까지 가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 총 반응물에 생체 촉매인 효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까만색으로 할까? 효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만 열을 가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그러니까 우리 체온만큼의 온도만 제공이 되더라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화학쌤 실험 영상 중에 곰 죽이기라는 영상이 있는데 잔인한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386번. 오른쪽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 이까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 이게 물질 대사라 그랬죠?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 중 어느 것이 효소가 있을 때인지. 효소는 생체 촉매이다. 오케이.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이다. 그러니까 정촉매다. 대부분의 효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을 빠르게, 그리고 저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A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EA, A. 하지만 지금 B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죠. B.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가 더 높나요? A가 더 높지? 낮은 건 B. 효소가 있기 때문에 B가 A보다 이만큼 낮아졌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B가 효소가 있을 때지. 넘어갑시다. 갑자기 유전 파트 문제가 나왔네. 389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그림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지금 정보가, 유전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봅시다. 가, 나 과정의 이름을 쓰라 했어요. 자, 가는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 흐름,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거야. 자, 뭐 어디에 유전 정보가 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DNA에 있는 염기 서열들, 서열이란 말 알죠? 염기들이 누가 누구 앞에 있고 누가 누구 뒤에 있는지, 뭐 A, C,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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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뭐 이런 순서, 밑에도 T, G,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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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이런 순서, 이 순서 자체가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유전 정보가 RNA로 복사되는 과정,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했죠. 전사. 이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난다.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핵,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나는 봅시다. 나는 R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그러니까 RNA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여기 RNA 유전 정보, 여기 UGG라는 이 염기 서열, 이 세 염기를 한 쌍으로 묶어서 코돈이다 부른다 했죠. 요것도 코돈, 요것도 코돈, 요것도 코돈, 이렇게 코돈. 이 코돈에 어떤 아미노산, 또 어떤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들이 대응하는 거를, 이런 대응 관계를 유전부호라고 그래요.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케이. 이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 이게 유전부호인데, 이거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지. 이렇게. 여기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우리 책 67페이지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니, 66페이지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는 통합과학 6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 이거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폴리펩타이드를 한다 했지. 이 폴리펩타이드가 적절히 변형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RNA에 있는 이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이동하는 거죠. 번역이에요. 번역. 이 코돈은 코돈. 이것은 이거와 닮지 않았어? 코드라는 말과 닮지 않았어요? 암호잖아. 암호. 일종의 암호. 자, UGG만 보고 이거 무슨 뭐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하지만 이 UGG라는 것이 리보솜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물질, 뭐 정확히 말하면 tRNA,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UGG에 대응되는 아미노산이 딱 오는 거야. 그리고 딱 이런 식으로 적절한 아미노산이 배열이 되어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쉽게 알 수 없는 이런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염기들의 순서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치 영어
영어로 된 영화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을 한다. 그래서 번역.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튼 전사와 번역이다. 자, 다음 문제. 효소에 대한 설명. 갑자기 또 효소네. 39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오케이. 촉매 역할도 맞고 단백질도 맞아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기억 맞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물질 대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활성화 에너지는 정확한 정의를 한번 적어볼까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졌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높아졌다. 필요한 에너지가 높아졌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높아졌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물질 대사가 빨리 진행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낮춰가 되겠어요. 활성화 에너지 낮춰서 물질 대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과 결합하여 촉매작용한다. 틀렸어요. 오케이. 자, 요것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효소, 어떤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기질이라고도 해요. 한 효소는 한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효소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효소야. 그리고 어떤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은 이 효소에 딱 맞게 레고처럼 탁 들어맞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찌그러졌네. 여기 색칠을 합시다.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얘는 기질이야. 기질. 이 효소와 기질이 딱 결합을 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확 낮아진 다음에 이 효소가 이 기질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요것과 요것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 이 효소는 카탈레이스라면 이 기질은 무엇이 되죠? 카탈레이스는 어떤 반응물을 분해하는 효소야? 과산화수소죠. 그죠?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 카탈레이스가 탁 결합을 한 다음에 효소가 효소가 이 기질을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 이게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자연적으로도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 반응을 카탈레이스가 빠르게 해주는 거지. 뭐라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효소는 이렇게 생긴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동그랗고 한쪽이 뾰족해. 그럼 여기에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겠죠. 모양새가 다르니까 이 물질과 이 물질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이런 반응물들과 싹 다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결합이 한다. 자, 그래서 디귿은 책에 나와 있는 효소의 특징 3번이 되겠어요. 기질, 특이성. 효소는 특이하게 자기한테만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니은은 효소의 특징 1번이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을 빠르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튼 1번이 되겠어요. 오늘 차족이 좀 기네.